안녕하십니까. 음양자 홀 우주론 물리학의 미해결 문제에 대한 솔루션 60개에 대해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키백과 사전을 보면은 이제 물리학의 미해결 문제 목록,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물리학의 분야의 미해결 문제들로서 이론적인 의미로는 기존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특정한 관측 현상 및 실험 결과들을 의미한다. 설명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우주론, 일반 상대성 이론, 급팽창 이론은 정확하냐, 우주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암흑물질, 암흑에너지는 뭐냐 등등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문제들이 이제 이와 같이 아주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 60가지를 제가 설명을 한번 이와 같은 간단한 차트로부터 차트가 아주 간단하죠. 이걸로부터 솔루션 60개를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60개를 설명을 하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파트 1, 파트 2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물질의 세대. 왜 3세대의 쿼크와 경입자가 있습니까? 입자들이 왜 3세대로 이루어져 있냐? 먼저 물리학의 표준 모형, 이것은 이제 물리학의 표준 모형이라고 부르고 아주 노벨상 한 70개 정도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노벨 물리학상 70개 정도가 여기서 이제 나온 거죠. 물질을 보면은 여기 1세대, 2세대, 여기 2세대, 3세대, 여기 3세대 이렇게. 왜 3세대로 나눠지느냐? 4세대 어디 갔냐? 4세대는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하여튼 지금까지 발견은 안 됐습니다. 발견이 안 됐다고 해가지고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또 안 되는 거죠. 4세대 어디 갔냐? 4세대는 없는 것인가? 없다면 왜 없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도 설명을 못 한다는 겁니다. 자, 저는 여기 전자중성미자, 미온중성미자, 타우중성미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전자중성미자, 미온중성미자, 타우중성미자. 자, 전자중성미자의 질량은 0.12 일렉트론 볼트 정도 된다고 합니다. 0.12 일렉트론 볼트. 그러니까 저는 이제 차원이라고 놓겠습니다. 자, 가로, 세로, 높이에 4차원, 5차원, 6차원 양자 공간이 존재한다. 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요. 그래서 전자중성미자는 4차원에 존재한다. 라고 이렇게 놓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 이론의 핵심, 로그를 씌워야 되는 거죠. 일렉트론 볼트란 질량을 뜻합니다. 우리는 킬로그램이잖아요. 근데 입자에서는 일렉트론 볼트라는 단위를 씁니다. 예, 그 일렉트론 볼트에다가 로그를 취해요. 여기에다가 로그를 취하겠습니다. 자, 미온 중성미자는 5차원에 위치한다 라고 가정을 하고 로그를 씌우고, 타우 중성미자는 15.5 메가 일렉트론 볼트는 6차원에 존재한다 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이제 로그를 씌우겠습니다. 그럼 좌표가 짝짝짝 이렇게 3개가 찍혀지지 않습니까? 좌표 3개 찍혀지면 포물선 방정식을 적용하면 되는 거죠. 포물선 방정식은 중학교 3학년 때 우리가 이미 다 배웠습니다. 좌표점 3개가 그려지면 포물선 방정식을 한번 그려보자. 포물선 방정식 그리니까는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포물선으로 이렇게. 왜 하필 5.94에서 꼭 시점을 이룹니까? 5.97. 5.97은 6.0이잖아요, 이게. 그리고 물론 여기도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지금. 아직까지 중성미자가 뭐냐? 중성미자가 참 오리무중입니다. 중성미자가 도대체 뭘까? 여하간. 물리학에서 이런 숫자를 제시를 하니까. 왜 5.97에서 이렇게 꼭 시점을 이룰까요? 문제가, 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5.97이라고 하면은 꼭 6차원 아닙니까, 이게? 왜 6차원에서 꼭 시점을 이루냐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맞다라고 한번 가정을 하면은, 자, 7차원 존재하겠습니까? 7차원은 여기지 않습니까, 여기. 7차원은 5차원의 대칭이잖아요, 이게 대칭. 그러니까는 7차원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게 아니죠. 설령 7차원이 존재할지라도 5차원의 대칭이 돼버려요, 이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물리학자는 4세대가 존재할 것이며 그 4세대의 중성미자 질량은 45 기가 일렉트론 볼트 정도 될 거다라고 주장하는 물리학자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그럼 7차원이지 않겠습니까? 7차원에 로그를 씌웁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4개가 찍히잖아요. 그럼 3차 방정식이 되겠죠. 3차 방정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이상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4세대가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다고 한다면 그럼 5세대도 존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5세대. 여기 5세대도 존재해야죠. 6세대도 존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7세대도 존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네. 이거 타운, 이거 포물선 방정식. 포물선 방정식으로 인해 가지고, 네. 우리 우주는 6차원이다. 그래서 3세대, 네. 1세대, 2세대, 3세대로 끝났다가 설명이 되는 거죠. 4세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왜? 그것이 바로 차원이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4차원, 5차원, 6차원 양자 공간 속에 있다라는 말이 성립이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 두 번째, 여분 차원, 추가 차원. 우리 우주는 지금 가로 세로 높이의 시간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더 있느냐? 만약에 있다면 얼마나 크고 또 차원이란 도대체 무엇이며, 네, 아니면 다른 물리법칙의 추론 결과입니까? 더 높은 공간 차원의 증거를 실험적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차원이 뭐냐는 거죠. 차원이 뭐냐, 무엇이며, 우리 그 가로 세로 높이하고 시간보다 더 높은 차원이 존재하는 거 맞냐?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런데 자, 이게 만약에 맞다면 당연히 4차원의 전자중성미자가 존재하는 것이고 5차원의 뮤온 중성미자가 존재하는 것이고 6차원 양자 공간에 타우 중성미자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스탠다드 모델을 보면 요게 4차원이라는 거죠. 4차원. 여기가 5차원 공간에 존재하는 입자들. 여기가 6차원 양자 공간에 존재하는 입자들. 그럼 7차원 양자 공간이 없으니까 7차원 양자 공간이 없으니까는 4세대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바로 답변이 됐습니다. 물론 제가 이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했으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그리고 이제 물리학의 미해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숫자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니까 여기까지만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중성미자 질량. 도대체 중성미자가 무엇이며 중성미자 질량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네. 여기 있죠. 중성미자. 그럼 도대체 중성미자가 뭡니까? 하여튼 중성미자의 질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 이제 제가 동아일보 기사 우주 3대 난제를 풀어라. 우주 3대 난제랍니다. 그럼 당연히 첫 번째 들어갈 거는 암흑 물질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암흑 에너지 들어가죠. 벌써 암흑 물질이 뭡니까? 암흑 에너지가 뭡니까? 그럼 세 번째가 있다는 거죠. 3대 난제. 물리학자 1200명 서울서 머리 맞대다. 네, 국제 고에너지 물리학회 학술대회에서 코엑스에서 열렸습니다. 네, 3대 난제. 자, 그중 하나가 최근 우주론과 물리학 전문가들이 몰두하는 난제를 3가지 꼽아봤습니다. 그중 하나가 가장 불가사의한 입자 중성미자. 중성미자가 도대체 뭡니까? 네. 우주 구조와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현존하는 가장 완벽하고 정교한 이론을 표준 모형이라고 합니다. 표준 모형은 이게 표준 모형이라는 거죠. 이게 가장 정교하고 거기서 중성미자 이게 뭐냐고요? 전자 중성미자, 뮤온 중성미자, 타우 중성미자 이게 뭡니까? 네, 참 가장 불가사의하다라고 합니다. 그중 가장 불가사의 입자를 꼽는다면 단연 중성미자가 꼽힌다. 중성미자는 모두 3종류가 있으며 태양에서도 형성된다. 지금 우리 몸 있잖아요. 우리 몸 1cm에 수백억 개의 중성미자가 통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왜 우리는 못 느끼느냐? 중성이니까. 중성이니까. 중성은 반응을 안 한다는 거죠. 반응을 안 해버리니까. 반응을 안 하니까 측정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 3종류의 중성미자가 시시때때로 변신한답니다. 변신. 아니, 입자가 어떻게 변신을 할 수가 있습니까? 서로 종류를 바꾸는 기묘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자, 서로 종류를 바꾸는 기묘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모른다. 이것을 중성미자 진동현상이라고 쓰면서 노벨 물리학상도 막 받은 거죠. 예, 수수께끼가 계속 이제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중성미자 질량, 그 다음에 중성미자 질량. 자, 여기 중성미자 질량은 여기 한번 보죠. 중성미자의 질량이 갖는 의미. 네, 2022년 이 사이트에서 여기 있죠. 중성미자는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 입자의 하나로 다양한 연구를 통해 중성미자는 빛의 속도로 움직이고 질량은 0이라고 가정하여 물리학의 이론 체계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다시 봐봐요. 물리학의 이론은 뭡니까? 물리학의 이론 체계는 중성미자의 질량은 0이에요. 0.
그런데 네. 중성미자는 질량을 갖는다라고 이제 그것이 이제 중성미자 진동 현상이고 중성미자 진동이 질량의 증거가 된다. 그래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거죠. 중성미자는 질량을 가지고 있더라. 근데 이론은요? 이론은 0이에요. 0. 근데 질량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질량이 대략 전자중성미자는 여기 써있죠. 이렇게. 그래서 아니 이게 원래 그 표준 모형의 이론은 0이에요. 0. 네, 0. 0인데 어떻게 이게 질량을 갖냐는 거죠. 근데 그 질량은 실험으로 증명이 됐으니까 그러면은 이 이론 물리학의 이론이 지금 아주 틀렸다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틀린 거 맞죠. 그런데 어떤 유튜브에서는 중성미자의 어떤 문헌에서는 중성미자의 질량이 매우 작으니까 0으로 취급해도 된다라고 설명하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또 틀렸다는 겁니다. 전자중성미자는 매우 작아요. 예. 너무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0으로 취급해도 되겠지. 근데 여기 뮤온 중성미자 있잖아요. 뮤온 중성미자는 전자랑 비슷해요. 전자 질량이랑. 근데 이게 어떻게 0으로 취급이 됩니까? 타우 중성미자는 200배 더 커요. 100배? 100배, 200배 더 큽니다. 전자 질량보다 100배, 200배 더 큰데 어떻게 그 중성미자 질량을 0으로 취급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뮤온 중성미자 170kV 일렉트론 볼트하고 타우 중성미자 이게 115.5 메가 일렉트론 볼트보다 작다. 이거는 거의 정확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여기 0.12 일렉트론 볼트 있지 않습니까? 얘가 지금 측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얘는 그나마 측정을 하고 있어요. 측정을 하고 있는데 측정하기가 매우 힘들다. 매우 힘들다. 근데 얘는 지금 현재 측정 불가. 0.8 일렉트론 볼트까지는 측정을 했습니다. 0.8. 근데 실제는 0.8이 아니라 0.8보다 더 작다. 그럼 어디까지 작을 거냐? 물리학자들이 계산에 의하면 요 정도. 0.12 일렉트론 볼트 정도일 거다라고 이제 물리학자들이 이제 계산을 해내고 있습니다. 측정이 아직 안 됐다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타우 방정식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타우 방정식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수학 시간에 기억을 되새겨야죠. PQAB니까 미지수 4개, PQAB, PQ 중심, PQ 중점의 좌표, PQ 여기 가로축의 길이, 장축의 길이 A, 단축의 길이 B죠. 그래서 미지수가 4개 아닙니까? 미지수가 4개라는 뜻은 조건 4개가 주어지면 타원 방정식이 타원이 쫙 하고 도시가 된다는 거죠. 자, 조건 4개.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첫 번째 조건, 뮤온 중성미자는 5차원에 존재한다. 네, 뮤온 중성미자는 5차원에 존재하는 거다. 타우 중성미자는 6차원에 존재하는 거다. 그래서 2개, 조건 2개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여기 6차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6차원. 6차원으로 끝났다고. 그러니까 6차원이 중점이다. 네, 3개. 그 다음 0차원. 0차원보다 작은 게 있습니까? 음수 1차원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0차원으로 끝난 거죠. 0차원에서 끝났다. 조건 4번째. 그러니까 자, 이 조건 4개를 대입하면은 타원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그러면은 그럼 4는 뭘까요? 4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4차원에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타원 방정식에 의하면 0.15 일렉트론 볼트로 계산이 됩니다. 너무너무 쉽게 전자 중성미자 질량 0.15 일렉트론 볼트 계산해 냈습니다. 자, 이 동영상 이 문헌을 한편 보겠습니다. 자, 플랑크 템퍼러처. 플랑크라는 말은 이제 우주 전체를 그 플랑크 위성에서 우주 전체를 모두 다 뒤졌죠. 예. 그래서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쌓이고 그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슈퍼컴퓨터로 또 몇 년간, 수년간 분석을 합니다. 그 결과가 0.15 일렉트론 볼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플랑크 템퍼러처하고 그다음에 폴라리제이션 어떻게 하나 봅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0.12 일렉트론 볼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물리학에서는 현재 0.12 이거를 채택을 하고 있는데 0.15도 있더라. 네, 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논문을 보시면 네, 여기 2020년 논문을 보면은 여기 0.12가 있는데 가로 열고 0.15도 있다고. 네, 이걸 노머리라고 부르고 이걸 인버티드라고 부른다.
0.15. 네. 저 0.15 바로 계산하지 않았습니까? 0.15. 0.15가 정답입니다. 자, 0.12가 정답인데 0.15도 있더라. 네. 0.12는 틀렸고요. 제 계산에 의하면 0.12는 틀렸고 0.1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0.12는 뭐냐? 네. 물론 이제 지금 여기는 간단하게 계산하는 건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니까 뭐 여기서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을 하고 어쨌든 0.12도 나와요. 0.12도 나오는데 그 0.12는 무의미해요. 의미가 없는 겁니다. 0.1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계산했잖아요. 근데 다시 요거 물리학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네, 플랑크 위성으로 전 우주를 훑은 다음에 그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스탠다드 모델, 표준 모형, 라그랑지안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다가 그 어마어마한 숫자를 대입을 해가지고 슈퍼컴퓨터로 문제를 푼다고 합니다. 야, 이게 가능한 일인지. 이러니까는 물리학은 어마어마하게 똑똑한 사람이 물리학을 전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일반인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 문제 못 풀죠. 슈퍼컴퓨터로도 문제를 못 푸는데 지금 이것도 저는 바로 계산하지 않았습니까? 일반인이 아니라 일반인도 고등학교는 다 졸업하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운 걸로 바로 0.15 바로 계산이 되죠. 자, 그래서 뉴트리노 매스 전자 중성미자 질량 0.15다 바로 계산했죠. 그러면 야, 이게 진짜 신기하다. 자, 그러면은 여기 3 이건 뭡니까? 3 이 4번이 정답이다. 이게 정답을 맞췄다. 야, 이거 정답을 맞췄네. 그러면 3도 무슨 의미가 있고 2, 1, 0 이거 다 의미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물리적 의미가. 네,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태양 중성미자 질량에 이제 옛날에 이제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 태양에서는 전자 중성미자만 나온다고 합니다. 태양에서는. 근데 지구에서 태양을 관찰을 하면은 전자 중성미자, 미온 중성미자, 타우 중성미자 다 관찰이 된대요. 분명 태양에서는 전자 중성미자만 나와야만 하는데 어떻게 지구에서 관찰을 하면은 전자, 미온, 타우 다 관찰되냐는 거죠.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태양 중성미자 문제라고 이제 부릅니다. 말이 안 된다. 네, 근데 그것을 이제 발견해낸 사람, 이 말이 맞다고. 태양 변동, 그것은 이제 중성미자 진동 현상이라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노벨 물리학상까지 받은 거죠.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왜 전자 중성미자예요? 분명 전자 중성미자가 왜 미온 중성미자, 타우 중성미자로 바뀌느냐는 거죠. 이유가 뭐냐? 역시 아무도 모르죠. 자, 이걸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타우 방정식인데 제곱 아닙니까? 제곱은 답이 2개가 나오는 거죠. 2개가 답이. 물론 여기도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답이 원래는 4개가 나와야죠. 답이. 그런데 복소수, 허수가 나오니까 우리는 허수가 아니라 실수만 채택을 해야 되니까 실수 쪽. 자, 답이 2개가 나옵니다. 답 하나 아까 여기 큰 동그라미, 큰 타원 하나 나오고요. 여기 조그마한 타원 있지 않습니까? 폭이 아주 좁은 요것도 정답이에요. 요것도 타원입니다. 그러니까 답이 몇 개입니까? 지금 하나, 둘, 셋. 여기 하나, 둘, 셋. 물론 요쪽 밑으로 가면 밑에도 여기 있겠죠. 왜냐면 타원이 이렇게 그려지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는 여기만 우리 우주는 여기니까 여기만 신경 쓰면 됩니다. 요 밑에 여기도 있겠죠. 우리는 여기만 신경 쓰면 된다. 이게 우리 우주니까. 그래서 벌써 뭡니까? 답이 3개라는 거 아닙니까? 자, 4차원이잖아요. 4차원은 제가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4차원에는 전자중성미자가 있다고. 전자중성, 요거. 요 놈이 4차원에 있는 거예요, 4차원. 자, 그러니까 여기 4차원에 있다. 자, 4차원에 있다. 여기. 0.15. 여기도 정답 아닙니까? 지금 여기도. 여기. 작은 X표, 여기. 이거 뭡니까? 187.5kg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187kg. 이것이 전자 중성 미자거든요. 근데 자, 다시 187은 170 미온과 유사하잖아요, 지금. 미온과. 그러니까 물리학에서도 지금 혼동하고 있는 겁니다. 전자 중성 미자가 미온 중성 미자로 바뀐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게 보시면 전자 중성 미자, 미온 중성 미자, 타우 중성 미자가 서로 샥샥샥샥 바뀐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전자 중성미자가 미온 중성미자로 바뀐다. 자, 이쪽으로 이렇게 되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전자중성미자가 뮤온 중성미자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전자중성미자 0.15, 0.15가 170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요. 뮤온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이 전자중성미자의 질량 그 자체가 187kilo 일렉트론 볼트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중성미자 그놈이에요. 자, 이해를 하셨죠? 요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놈이 다시 이쪽으로 바뀔 거 아닙니까? 점프해서 이쪽으로. 그러면 13.6이잖아요. 13.6 메가. 자, 타우 중성미자가 뭡니까? 15.5 메가거든요. 네, 타우 중성미자가. 그러니까 전자 중성미자가 타우 중성미자로 바뀐다라고 오해를 했다는 겁니다. 비슷하니까 이게 질량이. 자, 전자 중성미자는 전자 중성미자입니다. 뮤온 중성미자는 뮤온 중성미자이에요. 네, 질량이 바뀌는 거지. 입자가 전자가 뮤온으로, 뮤온이 타우로 이렇게 샥샥샥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고요. 요렇게 바뀐다는 거죠. 요렇게. 이것이 전자 중성미자, 중성미자 진동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왜 이런 오해가 발생을 하느냐? 사실 오해가 다시 중성미자가 뭡니까? 첫 번째 중성미자가 뭡니까? 두 번째 중성미자 측정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중성미자가 뭔지도 모르겠고 측정도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오해가 발생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번 이게 아니고요. 4번 이쪽으로 바뀐 게 아니고 이쪽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쪽으로 이렇게. 네, 그래서 4번 제가 설명을 했고요. 5번 자, 그다음 중성미자 진동 현상. 네, 바로 이게 정답이 이게. 전자 중성미자는 0.15 일렉트론 볼트가 갑자기 점프를 해요. 그래서 187.5kilo 일렉트론 볼트로 바뀝니다. 또 갑자기 점프를 해가지고 13.61 메가 일렉트론 볼트로 바뀌어요. 질량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 몸무게가 갑자기 10만 배로 바뀔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중성미자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느냐? 결국은 질량의 근원이 뭡니까? 누가 질량을 유발합니까? 질량의 근원이 뭐냐? 질량의 근원은 좀 뒤에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여기서 핵심, 질량이 바뀌더라. 질량이 바뀐다는 게 말이 되냐? 네? 그것이 바로 중성미자 진동 현상이고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뭐냐? 아무도 모른다. 자, 6번 시간의 화살. 자, 시간의 화살, 엔트로피 증가 법칙. 왜 시간에는 방향성이 있습니까? 즉, 왜 과거에서 미래로 가냐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미래에서 과거로 거꾸로 가면 안 됩니까? 안 되는 거 절대 안 되죠. 왜 과거에서 미래로 가냐는 거죠, 이게. 자, 연력학 제2법칙이 이제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 되겠죠. 왜 무질서에 지냐고요. 질서가 무질서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인과관계의 원칙에 예외가 있습니까? 현재는 뭡니까? 현재란 뭡니까? 자, 과거는 옛날이고, 미래는 이제 다가올 거고, 그럼 현재는 뭡니까? 내가 현재라고 이렇게 발언을 한 그 순간 그 현재는 과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현재가 정의가 내려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다시 현재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시간이란 무엇입니까? 자, 아니면 단순히 의식의 창발적 속성입니까? 아무도 답변을 못하죠. 아무도 답변을 못하니까 또 종교적으로도 또 색즉 하여튼 얘기가 나오죠. 자, 시간이란 뭐냐? 시간이란 당연히 변화겠죠.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이해하기 쉽게끔 저는 이제 타원 방정식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니까, 자, 타원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타원을 종이에 놓고 타원을 그려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반시계 방향으로 타원을 그리겠습니까? 시계 방향으로 타원을 이렇게 그리겠습니까? 네, 둘 중에 하나 그려야 되지 않습니까? 정답은 반시계 방향으로 타원이 그려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출발이 여기에요. 출발이 여기서 요렇게 타원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과거는 어디입니까? 과거는 여기가 과거가 되는 거죠, 여기가. 우리는 지금 3차원에 살고 있으니까 3차원 여기. 그 미래는 뭡니까? 미래는 이쪽이 미래 아닙니까? 즉 과거에서 미래로 간다는 겁니다. 타원은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그 타원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뭐 또 논리적으로 이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원래 평평하게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뭔가 직선으로 쫙 뻗어 있었어요. 자, 그래서 거기다 500원짜리 동전을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500원짜리 동전을 돌려요. 이렇게. 500원짜리 동전을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이렇게 따라서 말리겠죠. 말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즉 이것을 제가 과거는 요거였어요. 네, 과거에서 돌돌돌돌 미래구나. 아니지. 근데 미래죠. 미래가 돌돌돌돌 말리는 과거가 됐다라고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좀 저도 이제 헷갈리게 얘기를 했지만 돌돌돌돌 말리는 것이다. 자, 그럼 반대가 뭡니까? 반대는 요거 잡아당겨요. 여기를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는 거야? 풀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풀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우주는 뭐냐는 거죠. 우리 우주는 지금 돌돌돌돌 말리는 우주라는 겁니다. 이렇게 돌돌돌돌 말려요, 이게. 우주 전체가 지금 돌돌돌돌 말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방향성이 존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보다 더 이해하기 쉽게는 저는 이제 이 그림을 설명을 하는데, 원래는 직선으로 쫙쫙 뻗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돌돌돌 말린다고. 이렇게 돌돌돌돌돌돌 이렇게 돌돌돌 말리면 어떻게 됩니까? 찌글찌글해지죠. 네, 그래서 이렇게 찌글찌글해지는 겁니다. 뭐가? 공간이 직선이에요. 6번째 직선 공간이 찌글찌글해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네, 돌돌돌돌 말렸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그럼 5번째가 돌돌돌돌 말리겠죠. 그럼 4번째가 돌돌돌돌 말리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현재 우리 우주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세계는 직선으로 이렇게 있고요. 이것이 바로 가로, 세로, 높이이고, 이것이 양자역학의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6차원인데, 우리 우주가 지금,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변하겠죠. 여기서 변했고요. 요렇게 변하겠죠. 이렇게 방향. 우주의 변화의 방향은, 여기서, 요쪽이 돌돌돌 말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요쪽이 돌돌돌돌돌돌 이렇게 말리는 방향으로 변화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변화의 방향성이 존재를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시간의 흐름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의 흐름은 돌돌돌돌 말리는 방향이다. 그러면 얘가 갑자기 이렇게 되겠습니까? 아니, 우주 전체가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반대 방향이 됩니까? 한번 가면은 계속 이쪽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자, 어떻습니까? 질서잖아요. 질서가 아주 있었죠. 이제 무질서해지지 않았습니까? 점점점 어떻습니까? 점점점 무질서해지죠. 점점점 무질서가 증가한다가 이게 뭡니까? 무질서가 증가한다가 바로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죠. 질서가 무질서로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간의 흐름 또 다르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X, Y, Z, A, B, C, X 6개죠. 직선이 L, 여기서 L은 리니어, 직선, Q는 퀀텀. 네, 퀀텀. 원래는 직선이 6개 있었어요. 이렇게. 그 퀀텀은 0이었습니다. 근데 6번째가 돌돌돌 말려가지고 알갱이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 알갱이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6번째 직선이 돌돌돌돌 말려가지고 탄생한 것이 바로 타우. 요거라는 거죠. 요 놈.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또 계속 돌돌돌 말리겠죠? 그 다음에 B가 5번째 B가 돌돌돌 말려가지고 탄생한 것이 베타. 베타가 바로 미온이라는 거죠. 미온. 그 다음에 여기 A가 돌돌돌 말려가지고 탄생한 것이 알파. 알파가 바로 전자중성미자라는 겁니다. 요놈의 탄생 배경, 입자의 탄생 배경을 제가 방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우주의 방향은 이쪽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거 직선이잖아요. 직선이 계속 돌돌돌돌 말려가지고 입자가 탄생하는, 즉 요쪽이 뭡니까? 요쪽 세상이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 이론. 요쪽 세상이 뭡니까? 요쪽 세상이 입자들이 계속 탄생하는 양자역학의 세계. 그 변화의 방향은 요렇게 탄생한다는 거죠. 요렇게. 그것을 표현한 것이 요렇게. 여기서 요렇게 이렇게 방향으로 이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직선이 계속 입자로 바뀌는 무질서해지. 입자가 생기는 순간 무질서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최종 태클을 걸자면, 아니 어떻게 직선이 어떻게 입자로 바뀌냐고. 네.
입자가 맞습니까? 파동이 맞습니까? 네, 그것을 이중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입자 파동의 이중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뭐 이중슬릿 현상 뭐 그렇게 단어가 나오고요. 자, 이 동영상 한편 보겠습니다. 양자역학. 초전도체를 관통하는 자기선들은 입자처럼 움직인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자기선이에요, 선. 자기선은, 선이죠. 선은 입자처럼 움직인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지금 선하고 입자하고 지금 구분이 모호하다는 거 아닙니까? 어디서? 초전도체에서. 자, 초전도체 또 기억을 해주시고요. 지금 제가 선이라고 했잖아요, 선. 선하고 입자하고, 여기가 선이에요, 선. 여기가 입자. 선하고 입자하고 지금 모호하다, 애매모호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가. 어디 초전도체 내에서는 요거 지금 입자잖아요. 입자가 뚜루룩 굴러가지 않습니까? 입자가 이것들은 선입니다. 선. 입자가 아닙니다. 입자가 아니래요. 근데 입자로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입자처럼 행동하죠. 이게 입자거든요, 이게. 그런데 선이랍니다. 이것들은 자기 선입니다. 입자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네, 제가 설명드렸죠. 이게 경계가 네, 그래서 이제 뭔가가 있는데 그 직선이 있는데 그 직선들이 계속 돌돌돌돌 말려가지고 입자로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근본 입자들이 바로 요걸 하는 거죠. 전자중성미자, 뮤온중성미자, 타우중성미자, 요놈 요 세 개. 자, 그래서 시간의 흐름 제가 설명드렸고요. 인크리즈, 엔트로피 증가 법칙 제가 설명드렸죠. 요쪽 방향으로. 네. 질서가 무질서하게 변한다. 네. 질서가 무질서하게 변한다. 네. 이것이 이제 우리 우주라는 거죠. 엔트로피 증가 법칙의 이제 근원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방금. 계속 이해하기 힘들면 계속 똘똘똘똘 계속 말리고 있어요, 우리 우주는. 계속 이건 질서, 네. 질서가 계속 돌돌돌 말리는 무질서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엔트로피 증가 법칙에 대해서 제가 그 근원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자, 우주의 미래. 자, 우주 기원과 미래.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빅뱅이 뭐냐는 거죠, 이게. 그리고 우리 우주의 끝은 어떻게 종말로 날 거냐. 어떤 것이 우리 우주를 탄생시켰냐. 그리고 종말, 빅 프리즈, 빅 립, 빅 크러쉬, 뭐 빅 바운스. 도대체 우주의 기원은 뭐고 우주의 미래는 뭐냐. 자, 우주의 기원은 빅뱅이라고 알려져 있죠. 근데 또 빅뱅도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빅뱅은 기원이 아니죠. 뭔가가 뻥 하고 크게 터졌다는 거 아닙니까? 기원은 그 뭔가가 뭐냐고요. 그것이 기원이죠. 빅뱅 이론은 그냥 현상을 설명을 한 것뿐. 설명. 기원을, 진행 과정을 설명한 거죠. 기원을 설명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빅뱅은. 자, 뭐 너무나 당연하죠. 자, 기원. 우리 우주는 지금 가로 세로 높이 3차원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3차원 가로 세로 높이니까 거기에 우리 우주의 전은 뭡니까? 4차원이죠, 당연히. 왜?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우리 우주의 그 방향은 이렇게 변한다고.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 우주니까 기원은 4차원이죠. 4차원 세상이었다는 겁니다. 4차원 세상에 어떤 뭔가가 뻥 하고 터진 거예요. 4차원 세상에 거대 항성이 4차원입니다. 4차원은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 어마어마하게 큰 거대 항성이 뻥 하고 터진 겁니다. 그거를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빅뱅이라고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항성이 뻥 하고 터졌어요. 빅뱅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우주가 짠 하고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우주가 발생이 됐다라는 거죠. 제가 방금 우리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보다 훨씬 더 세부적인 그 설명은 또 다른 동영상들에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제한된 시간에 빠르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논리만 설명을 해야 되니까요. 그 근원. 그 다음에 그러면 미래는 어떻게 해요? 미래는 당연히 우리 3차원이 2차원으로 바뀌는 거죠. 3차원, 2차원으로. 3차원이 어떻게 2차원으로 바뀝니까? 네, 쉽죠. 찰흙 있지 않습니까? 찰흙. 찰흙을 사가지고 찰흙을 쾅 하고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납작하게 만들면 그 찰흙이 2차원이 되겠죠. 물론 우리 힘 가지고는 안 되고
블랙홀 속에 차력이 빠지면 어떻겠습니까? 납작하게 찌부러 들겠죠. 그게 바로 2차원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우주는 은하 중심에 있는 초대 질량 블랙홀에 모두 다 잡아 먹혀가지고 우리 우주는 2차원화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우주의 미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우주의 과거는 기원, 그거는 요거 4차원이라고요. 우리 우주의 종말은, 우리 우주는 다 2차원에 잡아 먹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쉽게 우리 우주의 시작과 종말 설명을 했습니다. 그 9번 슈퍼매시브 초대 질량 블랙홀, 은하 중심에 초대 질량 블랙홀이 있습니다. 초대 질량 블랙홀, 초대 질량 블랙홀이 도대체 뭐냐? 네, 그 다음에 이것도 또 그 초대 질량 블랙홀은 그 은하 중심에 어마어마하게 큰 블랙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주 역사 초기에 가장 먼 퀘이사는 어떻게 초대 질량 블랙홀을 태양 질량의 10배, 10승배까지 성장시켰습니까?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분명 퀘이사라는 게 또 퀘이사가 뭡니까? 하여튼 퀘이사라는 게 있대요.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뭔가 이건 가상도죠. 이게 그래픽이죠, 그래픽. 하여튼 퀘이사가 성장을 해가지고 초대 질량 블랙홀이 돼가지고 그 초대 질량 블랙홀이 또 은하 하나를 만든다는 거죠. 그 메커니즘이 뭐냐는 거죠. 이게 아무도 모른다. 초대 질량 블랙홀이 도대체 탄생될 수가 있는 거냐?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 조그마한 블랙홀이 커져가지고 초대 질량 블랙홀이 됐다. 불가능해요, 불가능. 물리학자들도 그건 불가능하다. 조금 초대 질량 블랙홀이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날 수가 없거든요, 이게. 그럼 빅뱅의 뭐 인플레이션 이런 뭐 아무리 현 물리학의 모든 이론을 갖다 붙여도 초대 질량 블랙홀이 탄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다르게 말하면 초대 질량 블랙홀의 초기는 퀘이사니까. 퀘이사가 또 뭡니까, 그러면? 퀘이사도 탄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과연 초대 질량 블랙홀이 뭐냐? 네. 아니,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럼 초대 질량 블랙홀이 뭐겠습니까? 그럼 우리 우주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그럼 어디서 나오는 거면 4차원 세상에 존재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여기가. 4차원 세상에 존재를 하고, 그럼 우리 우주는 3차원이잖아요. 그러면 아니 4차원 세상에 존재한다며. 여기서 말하는 4차원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4차원이 엄청나게 뻗어 있는데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찌부러져 가지고 납작해졌다는 겁니다. 우리 우주 공간에는 어마어마한 원자 두께로 그 4차원, 5차원, 6차원이 원자 두께로 납작해졌다는 거죠. 자, 원자 두께로 납작해지니까는 거기서 질량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질량의 근원을 제가 잠시 설명드렸는데, 그러니까 4차원 세상에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4차원 세상에서 우리 우주로 뿅 하고 떨어진 거죠. 자, 방금 제 설명은 제 14장 3세대 블랙홀과 우주의 탄생에서 이제 제가 세부적으로 퀘이사가 뭔지, 우리 우주가 어떻게 탄생을 했는지 이와 같은 이제 세부적인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4차원 세상에서 4D 4차원 세상의 거대 항성이 이렇게 떨어지면 우리 우주에 이렇게 뭔가가 나타날까? 갑자기 짠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 갑자기 짠하고 나타나는 그것이 바로 퀘이사라는 겁니다. 이 퀘이사가, 그러니까 이제 4차원 별이죠, 4차원 별. 4차원 별이 우리 우주 3차원에 갑자기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현상이, 우리 물리학자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퀘이사라는 거죠. 퀘이사는 어떻습니까? 반중력이 형성이 되네요. 반중력이 형성이 되면서 그때 그 수소, 헬륨, 리튬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반중력 얘기 나오면 또 물리학자들은 이제 당연히 이해를 못 하겠죠. 그 퀘이사가 성장을 해서 이제 이와 같은 메커니즘 성장을 해서 이제 은하를 하나 만들게 되겠습니다. 네, 그 퀘이사 하나가 이제 여기 초대 질량 블랙홀이 된다는 거죠. 자, 퀘이사 여기서 뻥 터져가지고 초대 질량 블랙홀, 은하 중심에 초대 질량 블랙홀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초대 질량 블랙홀이 여기 있네요. 초대 질량 블랙홀, 은하 중심에 있는 초대 질량 블랙홀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물론 그 탄생 메커니즘을 또 설명하려면 시간이 장시간 걸리니까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그 초대 질량 블랙홀이 그 은하 회전 문제, 은하의 중심 주위를 도는 천체의 이론적인 속도와 실제 측정된 속도가 다른 이유는 암흑물질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가?
여기서 이제 은하를 이제 측정을 하면 여하간 회전 속도, 은하 나선발 회전 속도가 이론적으로는 A가 돼야 돼요. 이렇게. 근데 관측을 하니까 B가 됐다는 겁니다. 이건 오차가 너무 심해요. 이거는. 이게 뭔가 틀린 겁니다. 근데 관찰이 틀릴 수는 없잖아요. 이론이 잘못됐지. 어떻게 관찰이 틀립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암흑물질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거는 암흑물질 때문이다. 그럼 암흑물질이 뭐냐? 모르겠다. 모른다. 도대체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게. 이미 답은 나왔죠. 네, 여기 보시면 아니 이거 지금 500원짜리 동전이 은하를 요거 뭐 천을 뱅글뱅글 이거 은하 나선팔 아닙니까? 이거 은하 나선팔?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500원짜리 동전이죠. 500원짜리 동전이 은하를 이렇게 뱅뱅뱅뱅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500원짜리 동전이 바로 초대 질량 블랙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암흑물질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초대 질량 블랙홀이 바로 암흑물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암흑물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우주 전체의 암흑물질이 있고요. 은하 한 개를 지배하는 암흑물질이 있고요. 이 암흑물질에는 두 종류가 있다. 그 두 종류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지금은 은하 한 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 질량 블랙홀이 바로 암흑물질이에요. 근데 물리학자들이 초대 질량 블랙홀이 암흑물질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계산을 해봤어요. 근데 안 맞아. 안 맞으니까 초대 질량 블랙홀은 암흑물질이 아니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저는 초대 질량 블랙홀이 암흑물질이라고. 어쨌든 그림적으로는 이해는 가시죠? 야 이거 초대 질량 블랙 500원짜리 동전이 나선팔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 여기서 뭐가 문제냐? 자 그럼 다시 플랑크 2018년 데이터를 보면은 암흑물질이 26.19% 있대요. 그 다음에 보통물질이 4.92% 있답니다. 자, 요거는 물리학이니까요. 자, 근데, 26.19 더하기 4.9. 암흑물질과 보통물질을 더합니다. 네, 그래서 나누기 다시 또 보통물질을 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는 비율이니까. 얼마냐면은 하여튼 물질 아닙니까? 물질. 6.32가 나와요. 6.32. 이건 비율이에요. 암흑물질, 보통물질. 비율이 6.32거든요. 비율이에요. 비율. 6.32가 뭡니까? 자, 2파이. 2파이가 뭡니까? 2파이 3.14. 3.14. 6.28. 2파이. 그 비율이잖아요. 그거는 B잖아요. B. 예, 파이가 B니까. 비율이니까. 6.28. 6.28과 아주 유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요 속에는 암흑물질, 보통물질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2파이라는 겁니다. 2파이. 그 2파이가 뭐냐면은 이것이 바로 반물질, 반입자. 자, 여기서 또 제가 이제 저의 주장, 물리학의 주장은 입자와 반입자는 질량이 똑같다. 자석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석의 빨간색과 자석의 파란색의 그 질량, 강도는 똑같다. 저는 다르다는 거죠. 입자 빨간색이 1이라면 반입자 파란색은 2파이에 더 무겁다는 겁니다. 2파이에 더 무겁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2파이에 더 무거운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초대 질량 블랙홀 있잖아요. 초대 질량 블랙홀. 물리학자들이 놓친 것이 초대 질량 블랙홀을 입자로 본 거예요. 입자로.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초대 질량 블랙홀에다가 그 입자로 놓은 거에다 곱하기 2파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2파이를. 질량을. 네, 그러면은 갑자기 6.28배, 네, 6.28배, 네, 초대 질량 블랙홀의 그 영향력이 6.28로 증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핵심, 초대 질량 블랙홀은 반입자다. 반입자는 입자보다 2파이배 더 세다는 겁니다. 그럼 물리학자들이, 그러면 다시 결론, 제가 한 말이 진실일까요? 네, 저는 진실입니다. 저의 계산 결론이 그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반입자는 입자보다 2파이배 더 무겁다. 이거는 제가 충분히 물리학자 전공자들과 토론, 논의 충분히 펼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한다는 거죠. 근데 다시 물리학에서는 입자와 반입자의 질량은 똑같다라고 이제 놓고요. 자, 그래서 거의 깔끔하게 해결된 거죠. 초대 질량 블랙홀이라고. 2파이배도 무겁다고. 그러면 만약에 이게 제가 틀렸다면 그럼 암흑물질 어디 있습니까? 암흑물질을 못 찾잖아요. 아무리 해도 암흑물질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크매터. 그래서 다크매터가 뭡니까? 다크매터가 왜 암흑물질을 못 찾습니까? 네, 당연히 못 찾죠. 초대 질량 블랙홀이 암흑물질인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물리학에서는 그거를 1로 놨다는 겁니다. 1로. 비율 1. 근데 그게 아니라고. 거기다 2파이를 곱해야 된다고. 자, 암흑물질이 있고요. 우주 전체의 암흑물질이 또 있다는 겁니다. 자, 초대 질량 블랙홀은 은하 하나를 지배하는 암흑물질. 은하 한 개를 지배하는 암흑물질. 자, 그러면은, 자, 은하 한 개를 지배하는 암흑물질. 그러면 우주 한 개를 지배하는 암흑물질이 있지 않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왜냐하면은, 이건 차원이니까. 이게, 아까, 그, 은하 중심에는 2차원 세상이 펼쳐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2차원을 지배하는 암흑물질, 여기. 2차원 우주가 뭡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없어요, 높이가. 높이가 없는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초대질량 블랙홀 속이라는 거죠. 그러면 3차원을 지배하는 암흑물질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저는 이제 어미양자홀 우주론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 여기 3차원 우리 공간이에요. 우리 3차원을 빨간색 테두리가 3차원 공간을 지배하는 암흑물질. 저는 그것을 이제 어미양자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양자홀. 4차원을 양자화시키는 어떤 놈, 어떤 홀, 어떤 구멍. 자, 그래서 암흑물질은 두 가지가 있고요. 당연히 2파이를 곱해야 되겠죠. 네, 2파이를 곱해야만 합니다. 2파이를 안 곱하면 계속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된다. 자, 2파이배. 그래서 중력 렌즈 효과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중력 렌즈 효과도 아인슈타인이 제시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아인슈타인이 그래서 유명해지지 않았습니까? 중력 렌즈 효과를 발견해가지고 뭐 태양의 중력 빛이 뭐 쉬었다? 예. 그거 발견해가지고 엄청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우주를 관찰을 하면은 꼭 한 6배 정도가 오차가 난대요. 그 중력 렌즈 효과에서 아인슈타인이 계산했던 거랑 6배 정도가 계속 오차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2파이를 곱하라고, 2파이를. 네, 2파이를 곱해야 된다. 그래서 암흑물질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우주의 모양은 뭡니까? 자, 우주의 모양. 자, 그럼 똑같습니다. 논리가. 자, 우리 우주는 3차원이잖아요. 이 3차원 우리 우주의 모양은 뭡니까? 그럼 당연히 2차원을 보면 되죠. 2차원 우주의 모양은 뭡니까? 아, 동그라미 아닙니까? 동그라미, 블랙홀. 블랙홀 동그라미잖아요. 그러면 3차원 우리 우주의 모양도 동그라미가 돼야죠. 동그라미. 즉 3차원 구체, 4차원 구체가 되겠죠. 4차원 구체라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주의 모양은 구체입니까? 말한정처럼 생겼습니까? 아니면 평평합니까? 자, 우주의 모양. 물리학에서는 우주의 모양은 평평하다라고 지금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지구의 모양을 한번 볼까요? 지구의 모양. 자, 지구의 모양은 요 셋 중에 어떤 겁니까? 우리 지구. 당연히 구체라고 설명을 하죠. 우주의 모양. 자, 그런데, 자, 이거 이렇게 보죠. 자, 이렇게 보면, 당연히 구체다. 예, 당연히 구체다. 지구의 모양은 구체다. 네, 맞죠? 근데 이렇게 볼까요? 요쪽에서 볼게요, 요쪽에서. 자, 맞잖아요. 맞죠? 정확히 맞죠? 예, 딱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맞죠? 네. 예, 이렇게 볼까? 네. 요렇게. 자, 맞죠? 이거? 자, 지구의 모양 말한장 아닙니까? 말한장처럼 생겼다. 자, 그럼 이 두 개를 섞어볼까요? 자, 섞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테두리 아닙니까? 테두리는 어떻습니까? 아니, 이제 지구는 작으니까. 근데 우주는 엄청 커요, 엄청 커. 이렇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이 테두리는? 결국 셋 다 답이라는 겁니다. 이게 셋 다 답. 결국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진다는 거죠, 이게 결론이. 근데 여하간 절대적인 모양은 구체죠. 그래서 우주의 모양도 절대적인 모양은 구체입니다. 구체. 그런데 관찰하는 방법에 따라 가지고 얘도 정답이 관찰 1은 이렇게 나와요. 관찰 2는 이렇게 나오고 관찰 3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 종합을 해볼까요? 종합을 하면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자, 이거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자, 그래서 우주의 모양은 뭐 당연히 구체죠. 네, 그래서 지평선 문제. 자, 구체입니다. 지평선 문제가 제가 지구가 있습니다. 제 지구에서 먼 우주를 바라봅니다. 그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A가 이것은 이제 평평하다. 우주는 평평하다. A가 이렇게 돼요. 먼 우주 B가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A하고 B하고 이렇게 비슷하냐는 거죠. 뭐 거의 똑같다. 어떻게 이렇게 거리가 엄청 다르잖아요.
근데 어디를 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observable, 관측할 수 있는 우주, 이걸 지평선이 되겠죠. 관측 가능한 지평선. 지평선이 왜 그리 유사하냐는 거죠. 이렇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것을 이제 빅뱅 이론의 3대 모순점 중에 하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구체라는 거죠. 구체. 그냥 구체입니다. 자, 이쪽을 보면 다시 동그라미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요렇게 되는 거죠. 이쪽을 보면 이렇게 다시 요렇게 가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A하고 B는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거죠. 이게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까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체 동그라미의 뭐 시작이 어디 있습니까? 시작이 어디 있습니까? 동그라미의 끝이 어디 있습니까? 다 비슷하지. 그래서 지평선 문제, 왜 먼 우주가 대폭발이 예측한 것보다 오늘날 밤하늘이 더 매우 균질하냐는 거죠. 이제 우주론적 급팽창에서는 이에 대한 하답을 대답하지만 광소구 가변성과 같이 더욱 적절한 이론으로 설명할 수는 없는가. 네, 급팽창 이론이 뭐 설명했다고 하는데 뭐 더 타당한 이론은 없느냐 라고 이제 물어보는 것이 지평선 문제입니다. 더 타당한 이론은 구체다고요. 우리 우주는 구체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네, 그 다음에 자기 홀극 문제. 자기 홀극. 말이 어렵네요. 이게 뭐 이걸 필요도 없겠네. 말이 너무 어려워서요. 결국 쉽습니다. 자석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석은 쌍극이잖아요. 쌍극. 빨간색과 파란색이 있습니다. 자석을 딱 절반으로 쪼개요. 쪼개면 좌측이 빨간색이 N이 되고요. 또 우측이 S가 돼요. 쪼개고 계속 쪼개도 계속 이와 같은 현상이 쌍극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왜 홀극, 즉 여기 N만 있는 극, 빨간색만 있는 것 혹은 파란색만 있는 것은 왜 존재를 안 하느냐. 자석에서 자기력이죠. 다르게 설명하자면 이와 같이 요렇게 빨간색만 있잖아요. 네, 홀극. 요건 파란색만 있죠. 네, 홀극. 자석은 이렇게 반드시 얘가 이렇게 붙어야 돼요. 이렇게. 자석은 얘가 이게 반드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이게 아니 전기력은 그럼 뭐 홀극이 되는 이게 떨어져 이게 전자, 반전자. 네, 이렇게 떨어지는데 왜 자석은 항상 붙어 있냐? 왜 이게 존재하지가 않느냐라는 질문이죠. 그것이 이제 빅뱅 이론이 맞다면 홀극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자기 홀극, 자석. 네, 이미 설명을 여기서도 이제 충분히 이해가 가죠. 자, 아까 그 자석 있잖아요. 자석은 우리가 가지고 놀지 않습니까? 자석 해가지고 빨간색, 파란색 가지고 놀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논다는 말은 자석은 3차원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3차원의 존재를 하는 겁니다. 예, 그죠? 왜 우리가 가지고 노니까 그게 자기력이에요. 3차원의 존재, 우리 공간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자를 가지고 놉니까? 예, 전자는 양자 공간에 위치하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측 양자 공간에 위치하는 놈과 좌측 자석 위치하는 놈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거기서 이제 이미 결정이 난 거죠. 요쪽은 홀극이 됐습니다. 홀극이. 네. 요쪽은 반드시 쌍극으로 존재를 해야 한다는 거죠. 즉 다르게 설명하자면 다시 요쪽을 보겠습니다. 원래 제가 여기를 봐야 되는 거죠. 요렇게 우리 우주가 지금 여기니까 가로 세로 높이, 우리는 지금 가로 세로 높이 아닙니까? 그 가로 세로 높이에 천이 있어요. 그 천은 쌍극이라는 겁니다. 쌍극. 자, 이게 천이잖아요. 지금 천의 윗면 있잖아요. 윗면이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N극. 밑면 있잖아요. 밑면이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그 딱풀이 있어요. 딱풀이. 예, 그것을 이제 광자 글루온 계열들이 여기 빨간색과 파란색을 이렇게 딱 붙여놓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다시 이쪽 그러면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딱풀에 의해 가지고 광자 계열 의해 가지고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전체를 볼까요? 전체가 뭡니까? 중성이죠. 중성. 자, 그래서 우리 세상은 중성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가로 세로 높이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그래서 이것이 바로 자석이라는 거예요. 자석이고요. 그러면 이거를 양자화를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양자화를 시키면 얘가 떨어져 이렇게.
가지고 얘가 어떻게 됩니까? 자, 선이 어떻게 되겠나요? 자기 선이 돌 말려가지고 입자로 된다고. 입자로 얘기해. 그러니까 홀극이 된다는 거예요. 홀극. 그래서 이거를 입자. 그럼 이건 뭐가 됩니까? 반입자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세상은 그래서 이것이 뭐냐? 양자 공간, 양자 역학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세상은 여기 가로 세로 높이는 아직 쌍극이에요. 쌍극. 근데 양자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빨간색하고 파란색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생겨나는 입자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 쌍극이죠. 자기는 자석이잖아요. 자석은 이쪽을 말하니까 쌍극이에요. 쌍극. 전기는 이쪽을 말하는 거예요. 이쪽을. 그 전기는 홀극이죠. 그래서 핵심이 뭡니까? 차원이에요. 차원. 물리학에서는 3차원 공간만 채택을 하니까, 그러니까는 모순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4차원, 5차원, 6차원을 도입해야 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설명이 되는 거죠. 자, 보이드. 이거는 우리 공간이 있습니다. 네, 공간은 진짜로 비었냐? 다시 우리는 공간에 대해서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물리학에서 말하는 공간은 여기만 얘기하는 거죠. 여기만. 그래서 자, 가로 세로 높이가 있습니다. 뭐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 그 방이 있잖아요. 방에서 문을 잠그고, 그 다음에 그 탁자, 의자 다 뺍니다. 뺀 뒤에 문을 잠가야 되겠네.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공기가 있잖아요. 공기도 진공 펌프를 넣어가지고 공기도 빼요. 그러면 진짜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기에. 근데 진짜 아무것도 없을까요? 그 방이라는 테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테두리는 뭐냐는 거죠, 이게. 네. 왜 거기서 진짜로 아무것도 없냐? 벌써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요. 4차원, 5차원, 6차원 양자 공간이 우리가 말하는 그 공간 속에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것을 다시 이제 설명을 해보자면, 그래서 제가 공간을 이해를 잘해야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그 공간, 이게 우리가 흔히 2차원 공간의 개미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2차원 공간이다. 가로 세로 XY 놓고 거기에 개미 한 마리 그립니다. 근데 이게 2차원 공간일까요? 자, 2차원은 맞아요. 2차원은 이제 공은 맞다는 거죠. 여기 개미가 없다. 그럼 여기는 공 아닙니까? 공 비었잖아요. 근데 간이 없지 않습니까? 간이. 그리고 개미는 3차원이죠. 어떻게 2차원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보통 이제 다큐멘터리에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게 틀렸다는 겁니다. 그럼 진짜 공은 뭡니까? 자, 여기서 공은 뭡니까? 여기 밑에 걸 보면 공은 뭡니까? 공 여기 가운데 여기 비었잖아요. 간은 뭡니까? 아니, 여기하고 여기 사이 요거 뭡니까? 찌글 해가지고 여기 간 아닙니까? 간격? 자, 그래서 개미가 어떻게 존재합니까? 개미가 이렇게 존재하면 이건 3차원이죠. 3차원. 개미도 납작해져야죠. 이렇게. 개미도 이렇게 찌그러져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걸 표현을 이렇게 한 거죠. 이것이 진정한 2차원 공간 아닙니까? 그래서 개미가 어떻게 됩니까? 개미가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못 올라가죠. 막혔잖아요. 뭔가에 막혔다는 겁니다. 밑으로 못 가요. 그래서 개미는 어떻게 됩니까? X, Y 수학 좌표축을만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2차원 공간이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2차원에서 우리는 XY라는 곳에서 뭐가 존재합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요놈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게. 이놈이 뭡니까, 도대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요놈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것이 바로 양자역학이라는 겁니다. 양자역학은 이놈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놈을. 그러면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요놈을 해석하는 거죠, 요놈을. 차이점은 직선을 해석하는 것이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고요. 요놈, 찌글, 요놈이 도대체 뭐냐고요, 이거야. 요놈을 해석하는 것이 양자역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공은, 우리가 물리학에서 말하는 진공은 진짜로 비었냐? 네, 진공은 속에 4차원, 5차원, 6차원의 찌글한 양자 공간이 존재한다. 네, 시간이 이제 1시간 됐으니까 그 파트 1은 이걸로 마치고요. 파트 2 다음 동영상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